안녕하십니까. 민법 3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인데요. 다음 중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것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분행위와 같은 말이 이게 물권행위잖아요. 자, 물권행위. 그러면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것, 그러면 물권행위로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의무부담행위를 찾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 갑하고라도 이렇게 매매계약을 했다면 이렇게 자, 계약금을 지급을 했고 계약서를 썼다. 중도금, 자, 그리고 잔금, 그리고 등기 이래요. 그래서 밑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걸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채권행위. 자, 무슨 얘기냐면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행위를 한 후에도 자, 계속 상대방에게 뭔가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된대요. 의무 부담행위. 이걸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인이 계약금을 줬다 끝나는 게 아니라 중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도금을 줬다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뭔가 계속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위라 하고, 쉽게 말하면 같은 말이 그냥 계약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각종 계약은 전부 다 채권행위가 되시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자, 잔금하고 등기를 줬다. 이걸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물권행위. 그렇다면 자, 얘랑 같은 말인데 우리는 누군가한테 말이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대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할 게 없대, 끝났대. 그걸 우리가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자,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처분행위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자, 물권행위죠. 그럼 물권행위로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채권행위를 찾으라는 소리고, 그래서 각종 이렇게 계약이 붙는 걸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이렇게 4번이 되겠고요. 42번. 다음의 법률행위 중에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자, 옳은 것을 그런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이렇게 됐거든요. 뭐죠? 무효가 아닌 거, 볼 수 없는 것들. 자, 그래서 자, 기억. 계약 체결 후 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매매된 상 건물이 소실된 경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후죠, 후. 후발적 불능 그러네요. 소실됐으니까 불능.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뭐로 되는 겁니까? 유효. 유효 찾는 거. 자, 2번. 증언의 대가로 일신손의 교통비 등을 초과하여 그랬는데, 자, 우리가 풀 때, 자, 증언 초가 무효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효죠. 그럼 일단 이제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하니, 자, 지금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거 유효 찾는 겁니다. 유효를 찾는 거예요. 유효 찾는 것. 그러면 자, 일단 기억은 유효죠. 기억이 들어가야 되죠. 기억. 자,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자, 틀린 겁니다. 기억이 들어가지 않은 건 일단 틀린 거예요. 자, 기억. 자,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리고 1번과 2번에서 니은은 무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니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자, 2번 이렇게 골라내셔야 돼요.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다 이렇게 뭐 해설을 하겠지만 현장 가셔서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빨리 문제를 푸시는 게 맞습니다. 디귿.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기후일로부터 3년간 자, 회사에 근무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외 파견의 경로는 여기죠. 파견의 경로 경비 배상 이랬거든요. 자, 경비를 배상한다고 하는 회사의 내교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술 연수를 보냈는데 오자마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수 비용 다 물어내야 된다. 그거 자, 유효가 되는 거고. 자, 적극 가담 했답니다. 적극 가담 그러면 무효 아닙니까? 이건 무효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도박자금 벗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자, 모르고, 이게 포인트죠. 모르고 금전을 빌려준 행위. 그랬으니까 이게 반사회적 행위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는 자,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후에 얘가 뭘 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모르고 돈을 빌려줬다면 이건 유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유효 찾는 거니까 기억, 디귿, 미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43번. 갑원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으나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다음 중 옳은 것 찾기 이랬습니다. 이중매매입니다. 자, 1번. 갑과 병의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유효. 2번.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그러면 자 갑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매도인은 그러면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됐다는 말은 이제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 그러면 매도인은 끝 문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없다를 끝나야 돼요. 자 있다가 아니라 3번 위 이후 경우에 병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정에게 매도했다면 자 정은 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그러니까 현장 가셔가지고 만약에 이중매매가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의 제3자 전득자를 뽑아내려면 보나마나 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정. 그래서 정. 자 끝 문장은 없답니다. 정 없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정 없다. 정 없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4번 위 이후 경우 그러니까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 갑과 병이 무효임을 자 알고 추인하였다 이랬는데 알고 추인하였다면 그 계약은 유효가 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자 추인이 안 되는 게 세 가지 올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뭐예요? 강행법 위반 행위, 반사회질서 행위, 자 그리고 불공정한 행위는 아예 뭐가 안 되고 추인 자체가 안 되고 해봤자 알고 해봤자 효력이 없다 이거고 자 그리고 자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기술 중 자 틀린 것 찾기 그랬네요. 자 의사표시 해석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은 이게 지금 분쟁이 발생이 됐다는 소리고요. 자 분쟁 발생 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이랬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 그럴 때는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 적용된다 이러고 3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안 경우 이랬거든요. 진위를 안 돼요. 그러면 그 표시가 아니라 진위를 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 표시는 무시하고 진위를 안다면 자 진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보충적 해석이란 제3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건데 자 알고 계실 게 계약에서 주로 커다란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에 한하여 틀렸죠. 자 자연적 해석은 일반적으로 상대방 없는 법률의 경우에 자연적 해석하는 게 맞는데 자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도 있더라도 자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라면 자연적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오표시 무예의 원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없는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자 한하여 여기가 틀린 거예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5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기 그랬는데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는 진특이죠. 진이 아니라 진특이라고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진상 부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진특 이러는 거고요. 2번 통정어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3자는 뭐이면 족하고 선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건 아니죠. 2번. 자 3번 증여계약을 매매계약으로 가정하는 경우에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증여계약도 통정어휘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랬는데 은닉행위 아닙니까? 은닉행위? 그러면 은닉행위는 아예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은닉행위는 일단 유효인데 뭘로 유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가 증여니까 증여로 유효가 되고 둘이는 매매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매는 무효가 되더라 이거예요. 4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 당시에 미성년자인 경우에 표의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우리가 수령 무능력자라고 그랬습니다. 수령 무능력자 그러니까 받아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수령 무능력자다. 그리고 5번 자 무효 대상이 되는 강박 그랬는데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무슨 글자가 들어야 되죠? 이게 여기는 완전히 박탈이라는 말. 완전히 박탈. 그러니까 강박은 취소 아닙니까? 그래서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완전히 박탈 이게 들어야 돼요. 이 말이 들어오지 않는 한 전부 다 취소도 취소. 그러니까 5번 무효의 대상이 되는 강박 행위는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가지고 안 되고 완전히 박탈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6번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자, 틀린 것 찾기 그렇습니다. 비진의 표시는 유효이나 맞죠? 자,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대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죠. 무효. 취소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공법상 행위는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지는 네 가지가 없다. 요거 네 가지가 뭐였어요? 공법, 소송, 상법, 신분행위. 네 가지는 네 가지 적용이 없다. 네 가지.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강박에 적용이 없다. 그러니까 적용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네 가지는 원래 착오는 이게 취소 사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취소도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3번. 통정 허위 표시는 허위 표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4번.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표의자가 착오는 모르고 하시는 거죠. 착오는 모르고 비진이와 통정 허위 표시는 알고 하는 거고요. 알고 하시는 거고 착오는 모르고 하는 겁니다. 모르고 착오. 5번.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그 사실을 제3자의 사기를 쳤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 한통속일 때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갑과 을은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갑 소유 X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는데 을은 X 부동산을 다시 제3자 B에게 매도하였다. 자, 틀린 거 찾기 이랬습니다. 틀린 거. 자, 1번. 그러니까 지금 통정의 표시죠. 자, 병이 선이래요. 자, 그래도 갑과 을 사이의 가장 매매는 무효죠.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라 그랬으니까. 2번. 병이 악의인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선의 제3자 보호라고 그랬으니까 병이 만약에 악이라면 이거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이 악의인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및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병이 악이래요. 그러면 취득은 못해요. 근데 자, 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권리 전부가 타인 소유물에서도 자,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안 되지만 전악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악의 매수인도 얼마든지 해제는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틀렸고요. 3번. 병이 악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나왔습니다. 입증. 자, 통정의 그러니까 지금 불공정 비진의 통정 매매에서 자, 입증 책임이 뜨면 자, 전부 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갑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5번. 병이 선인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됐네요. 4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대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1.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대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답니다. 자, 그 사례가 뭐였습니까? 학교, 이사장, 은행. 이사장이 자, 대출 신청해서 횡령을 했대요. 남용. 그래도 원칙은 누구 책임이다? 본인 책임. 대리인 대리권을 남용하더라도 원칙은 본인 책임. 그러니까 그냥 유효라니까요. 그런데 그 지점장도 한통속이었대. 그렇게 알았대요.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하나의 무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딱 똑같잖아. 뭐랑요? 비진이. 그러니까 비진이 의사표시 이렇게 돼. 비진이. 자, 비진 같은 경우도 비진 원칙은 뭘로 하고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는 경우에 하나의 무효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유추 적용된다 이러면 되고. 2번. 부동산 등기 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칙 자기약 쌍방대리 안 돼요. 쌍방대리가 안 되는데 본인의 허락이 없이는 그러나 자, 다른 건 안 되는데 등기 신청 아닙니까, 이건? 등기 신청은 쌍방대리가 된다 이러시면 되고. 3번. 본인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 본인은 대리인이 다른 게 아니라 제한 능력자란 걸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취소할 수가 없다. 4번. 대리인이 사망하면 복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즉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면 제가 그림 좀 하나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대리인이 되는 거고요. 대리인, 여기가 복대리인. 복대리인, 그러니까, 자,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대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한다고 해서 대리권 소멸한 건 아니다. 그런데 무슨 권이 소멸되면?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소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대리권 소멸 사유가 복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뭐? 사망. 그러면 대리권 소멸이죠? 그러면 복대리권도 소멸 이 뜻이 되겠습니다. 5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졌다면 체결만. 자, 해지할 권한은 없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9번. 자,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였습니다. 옳은 것 찾기. 자, 1번. 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위임장 등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라고 그랬잖아요. 대리권 수여.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명시적 이렇게 묵시적으로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뭐 해야 된다? 틀린 거고요. 2번.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있어서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득자도 포함될 수 있다. 아니죠. 전득자한테는 전화 건 적이 없으니까 전득자 안 되고요. 3번.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뭐하여? 특정, 이거 알아야 됩니다. 특정 주장이래요. 특정 주장. 특정하여 주장. 특정 주장. 특정해서 주장. 그러니까 갑 건물 가지고 했다면 건물. 갑이 뭐 건물, 토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체다 할 수 없는 거고 특정. 건물이면 건물 이런 식으로. 4번. 129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러니까 자, 법정대리가 안 되는 데가 어디죠? 법정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데는 125조죠. 125조. 125조는 대리권 수입 표시니까 여기는 법정대리가 안 되고 나머지는 법정대리가 다 됩니다. 5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자, 표현대리는 자, 영감 없다, 감경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기 그랬네요. 1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이랬는데, 자, 유동적 무효에서 자, 해제는 허위만 되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허가구역에서 해제는 해약금 해제만 되시는 거예요. 해약금 해제 이거. 그러니까 허위 이러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고 허가 절차 협력하지 않는다고 해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 해제할 수 없고 해제는 뭐만 된다고요? 허위만 됩니다. 자, 그리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형하기로 한 약정은 그랬는데 요거 판례 정리할 때 자, 가글 이랬습니다. 가글 이렇게 가글 그때부터 가글 여기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가글이라고 가글 이렇게 가글. 암기할 때 우리 식사하고 양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치약하고 칫솔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가글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가글 이렇게요. 3번.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강행법 기반행위, 반사질서행위, 불공정행위는 추인이 안 돼요. 자, 그리고 4번. 제한 능력자와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 추인. 법정대리인의 추인 이랬거든요. 법정대리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추인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잖아요.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후에 이거 추인할 수 있는데 자, 법정대리인, 자, 친권자랄 후견인은 자,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그 부동산을 병에 다시 팔았대요. 그 후 갑이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계약 한 자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약 한 자에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착오로 바꿔볼까요?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다. 착각했다. 그러면 취소하러 우리는 이마트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홈플 가야 됩니까? 이마트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마트. 그러니까 계약 한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을에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51번.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찾기 이랬네요. 자, 불능의 정지 조건이 있는데요. 자, 불능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불능 마이너스고 정지는 플러스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마이너스 무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해제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되어 그랬으니까 자,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고요. 자, 이미 성취니까 플러스죠. 그러면 다시 뭐로 된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불능의 해제 조건을 붙인 법률의 인은 그랬으니까 불능은 다시요 마이너스가 되고 해제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시는 거예요. 플러스. 4번.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때는 그 법률의 인은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조건만 분리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조건은 특약인 거예요. 특약. 그러니까 조건만 분리가 안 되니까 조건이 불법이면 그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시는 겁니다. 자, 5번.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 뭐라고요?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 다시 말해서 효력을 다투는 자가 입증하는 거죠. 권리를 무슨 득? 취득하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 성취를 입증하시는 거고. 봐보세요. 시험에 합격하면 자, 백을 사줄게. 그 백을 가지려는 자가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백 내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조건 성취를 입증하시는 거고. 근데 봐보세요. 시험에 합격하면 준다고 그랬어. 조건이 붙었어. 조건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내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정신 차려. 이렇게. 조건 붙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당장 주기 싫은 사람. 당장 봐보세요. 당장 주려면 뭐라고 조건 붙입니까? 그냥 줘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기 싫은 사람, 효력을 다투는 자가 입증하시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찾기에 그랬는데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경합하는 경우는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경매가 됐을 때 누가 먼저 돈 받아가냐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다면 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경합하는 경우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2번. 특정의 물건이 물권과 채권 쌍방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자, 일단 뭐가?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고요. 3번. 상장을 계속하는 의류일지라도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이랬으니까 그 물권의 객체는 물건도 되고요. 물건이 하나인 게 아니라 물건도 되고 권리도 되고 집합물도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요. 배웁니다. 양식장. 4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도 토지와는 독립해서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이를 담보로 하여 그랬는데 지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아닙니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안 되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명인방법의 모습은 이렇게 나무 표피를 깎아가지고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름 하나 적는 건 상관이 없는데 소유권. 그런데 거기다가 저당권 다음에 나무 표피를 많이 깎아야 되잖아요. 나무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 임목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대요.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이게 지금 5번 아닙니까? 4번, 5번 비교. 그래서 임목 등기부를 갖춘 임목 이랬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요. 5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다음 중 관습상 물권으로 인정되는 것 그랬으니까 자, 미등기 토지 건물의 양수인 여기죠. 미등기 토지 건물의 양수인 권리 없습니다. 사도 통행권 개인도로 마음대로 통행할 수 없고요. 자, 원청권이라는 권리 없습니다. 자, 배타적 공원 이용권 없다.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사건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정답은 2번이었고요. 54번.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어요. 아닌 것. 그러면 자, 등기 없이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소멸했다는 저당권의 소멸 그랬잖아요. 그래서 담보 물권은 채권이 소멸되면 가치 소멸입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 중요합니다. 1번, 2번. 자, 이건 용의권이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자,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 바로 소멸입니다. 담보물권은 채권이 소멸되면 소멸이고요. 자, 용익물권은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 소멸이고요. 자, 포괄유증, 상속, 합병, 포괄유증 이 말이 보였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그리고 상속 이거고요. 그런데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그랬는데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는 맞지만 이건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등기를.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55번. 다음 중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틀린 것으로 짝져진 것 이랬는데 자, 틀린 것 찾기입니다. 광업권, 점유권은 자, 혼동이랑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전세권 필요 없잖아요. 그 전세권이 혼동으로 소멸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계속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업권이랄지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금 틀린 거 찾기예요. 니은번. 자, 용익물권은 2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자체로 소멸 안 되고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자체로 소멸이 안 되십니다. 자, 그런데 용익물권은 사용권은 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시는 거고요. 자, 디귿번. 혼동은 권리의 절대적 소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 상대적이 아니라는 말. 그러니까 내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전세권이 아니고 없어지는 거지. 누군가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가질 수 없고 다 가질 수 없다. 절대 이래야 되는 거지. 누군가가 내가 나한테 없어진 전세권을 누가 갖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적 소멸 사유에 해당하므로 맞아요. 후에 그 원인이 무효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소멸하였던 근저당권 부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활하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전세권 소멸이야. 전세권 소멸. 소유권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유권을 취득할 때 사기를 당했대요. 그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소유권 없어지네. 그러면 죽었던 전세권이 부활한다예요. 부활한다. 자, 그리고 리을. 자, 물권이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혼동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틀린 거 찾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디귿번. 56번. 다음 중 자주점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경우는 그랬는데 기억. 소유자가 그러니까 정답은요.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느냐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자가 점유취득 시험 완성한 애한테 소유자가 야 소송을 제기해서 너 점유취득 시험 완성한 게 아니야 라고 했다면 그건 자주점의 추정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2번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 그러면 타주죠. 그러니까 1번도 타주고 2번도 타주. 그러니까 자주점의 추정이 깨진다는 거고. 3번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의 권한을 정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자주점의 추정이 깨지진 않죠. 자, 그리고 4번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 그러면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 그러니까 수탁자죠. 타주 아닙니까? 타주. 이것도 타주고요. 5번.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고 대금이 종전소유자. 자, 그래서 이걸 할 때 인도 의무가 있는 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인도 의무가 있는 자의 점유는 뭔 주가 된다? 타주. 이랬어요.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다음 중 점유자에게 인정되지 않은 것 이건 좀 쉬웠네요. 뭐 빼고 다 추정? 무과실 빼고 다 추정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58번. 갑소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 점유자 을이 을에 대해 갑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였다. 진정명의 회복. 다음 중 틀린 것 찾기 그랬는데 1번 점유자 을은 자기가 지출한 비용 전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전부를 청구했다.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 점유자가 선의 점유자예요. 그러면 과실수취권이 있죠. 그러니까 자, 선의 통상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건
달라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비용이라고 하는 말은 타인의 물건에 타인을 위해서 쓴 돈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타인의 물건에 타인을 위해서 쓴 돈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통상필요비는 자기를 위해서 쓴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은 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전부 청구했을 때는 틀린 거고요. 2번. 을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제출했대. 이걸 우리가 통상필요비라고 합니다. 2번.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했대요. 자, 을이 선이이면서 자주, 우리 선자씨 이랬잖아요. 선자씨는 먼저 이익, 현존하는 이익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죠. 현존이익 반환. 자, 4번. 을이 유익비를 제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 현존한 때 하나여 갑의 선택에 따라 회복자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5번. 만약 을의 점유가 불법이 포인트죠. 불법 행위로 돼 있다면 그때는 유치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5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59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거 찾기 이랬네요. 1번.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는 민법 220조의 규정은 자,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에서만 적용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유상입니다. 유상.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분할로 봉쇄가 됐대, 그러면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유상, 분할 봉쇄, 무상. 그런데 이게 다시 매매가 됐대요. 그러면 다시 유상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1번.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는 민법 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에서만 적용되고, 자, 누구에게는 안 된다고요? 특정 승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통행의 수인을 청구한 데 불과한 자, 소극적 권리입니다. 소극적 권리야. 적극적이 아니라.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이 되면 통행권자는 대박 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소극적과 적극적의 차이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통로를 개설해서 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해서 자기가 통행로를 이용하시는 거지, 야, 돌계단 깔아줘,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소극적이다. 그리고 3번.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보상의 지급을 게으리하면, 자, 통행권은 소멸한다 이랬는데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이니까 지료를 지급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잖아요. 법률 규정이란 말이에요. 법률 규정. 그러니까 지료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주의 토지 통행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자, 4번.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 이상의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랬는데, 통로를 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자, 주어가 누가 돼야 되는 거죠?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이렇게 돼요.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요. 5번.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우물 등을 설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야 되죠? 2m, 2m의 숫자,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며, 자, 나머지 것들, 자, 이렇게 경계로부터 떠야 된다. 2m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9번의 정답은 자, 3번이었고요. 자, 60번. 갑수의 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평온 공인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 기한이 경과했으나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점유취득시효 문제. 점유취득시효. 자, 1번. 가위 제3자 병에게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자,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은 계약관계 이단이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 문제를 풀 때 계약상 책임을 물어갈 수 있다? 채무 불이행 책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계약관계가 아닌데.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을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한 병은 갑에 대하여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자, 대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 주어가 병이죠. 병은 얘는 완성한 자가 아니니까 얘는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직접은 안 되고 먼리에서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거고요. 3번 갑이 제3자 병의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러면 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지금 소유자가 바뀐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 을은 취득시효 완성을 가지고 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후 없다 이게 후 없다고요. 4번 갑에 대한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촉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점유를 상실한 시점부터이다. 그러니까 기산점이라고 그랬으니까 등기 청구권 일반 채권이고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면 기산점을 따질 때는 점유를 상실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뭐 한다 이렇게 진행한다 이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난을 어떻게 치냐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자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소멸되다 틀린 거예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래서 몇 년 되면 10년 되면 그때 소멸입니다. 5번 이 부동산이 수용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는요. 취득시효 문제를 푸는데 수용이 떴다 그러면 대상 청구권을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대상 청구권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꿀꺽 해보려고 어머나 근데 글쎄 그 토지가 수용됐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는 자 지금 수용보상금이 있을 텐데 그 토지 대신에 수용보상금을 대신 가져갈 수 있다가 대상 청구예요. 그런데 그 수용보상금을 대신 가져가려면 대상 청구를 하려면 이행불능되기 전에 수용되기 전에 권리행사를 먼저 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물어볼 리가 없고 자 이행불능되기 전이냐 후냐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행불능되기 전에 수용되기 전에 권리행사를 했다면 대상 청구가 되는 거고 이행불능된 후에 등기 청구를 했다 권리행사를 했다면 대상 청구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행불능되기 전에 자 권리를 주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1번 갑을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6분의 1로 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찾기 이랬네요. 1번 갑을병에 의하여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가 된 경우 을과 병 얘들이죠. 합해봐서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임대차 계약을 하건 계약을 하건 해지를 하건 이건 전부 다 관리행위입니다. 이건 관리행위야. 그럼 이건 관리행위이기 때문에 관리행위라 그러면 지분의 과반수로 하시는 거지. 그러면 을과 병의 지분 합쳐봤자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반수가 안 되죠.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2번 갑을 병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 건물의 유지에 관련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서 균등이 아니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겁니다. 균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균등이 아니라 지분 비율. 자, 3번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했답니다. 지분 포기. 자, 그러면 갑이 지분을 포기하면 이걸 국가가 가져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분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다른 공유자들이 가져가시는데 이때 마찬가지 균등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한다 이러시면 되고. 4번 정이 건물에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대요. 그러면 자 병은 단독으로 자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공유해서 자 보존행위는 뭐가 있었죠? 보존행위는 시작 반환 말소 이랬습니다. 반환 말소 무슨 행위? 보존행위. 그러면 공유자들이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있어요. 단독으로. 5번 만일 병이 그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 을은 그랬거든요.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그러면 소속끼리죠. 소속끼리는 자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속끼리는 소수 지분권자에게 인도 반환 청구는 안 되고 제거와 예방만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제거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되는 거지. 자 인도 청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 찾기 그랬는데요.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됐대요. 자, 어쨌든 지상권이,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그래서 지료를 내야 될 텐데, 자, 지료는 당사자 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합의에 의해서 합의로 결정된다 이랬고, 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랬으니까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 증여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졌대. 대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졌대요. 이렇게 되면 그냥 법정지상권이고요. 자, 그 저당권 실행이 아닌 모든 사유로 달라졌다 그러면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십니다. 3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이잖아요. 법정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 좋네요. 4번 이건 좀 암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암기를. 자, 그러니까 자, 미등기물 대지 함께, 요 말, 이 말이 보이면,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문제를 푸는데 함께라는 말이 보였다. 그냥 끝문장은 없다. 그냥 없다. 잊지 마시고. 자, 함께라는 말이 보이면 없다. 인정된다. 안 된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건물 철거에 관한 특약이 없어야 돼요.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법정지상권 인정이 될 텐데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대요.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포기가 돼요. 그냥 법정지상권은 포기가 안 되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기가 된다.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를 했다든지 혹은 임대차 계약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6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63번 지역권에 관한 다음 기수 중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통행지역권이라면 붙어 있겠죠. 근데 용수지역권이라면 좀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저쪽 물에서 물 끌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인접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2번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 소유권에 부종한다 이랬으니까 자, 요역지가 주된 권리고 자, 지역권이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역지가 이전되면 지역권도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3번 일부를 위한 지역권, 일부 지역권. 그러니까 요역지가 일부라는 소리인데 자,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여야 됩니다. 반드시 한 필지 전부. 그러니까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4번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도 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역지의 지상권자가 지역권을 개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5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건 지상권만 분리가 되시는 거예요. 자, 지역권은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분리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자, 64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이다. 자, 전세권부터 자,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64번입니다. 이제 전세권인데요. 갑이 자신의 소유 건물에 대하여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 찾기 그랬는데 1번 자, 을의 전세권의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가 없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용익물권이 세 가지인데 지상권 연구되고요. 지역권도 연구되고. 그래서 제가 그 정규 수업 시간에 지지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지영. 근데 전세권은 10년을 넘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을의 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다. 이 근거가 이게 지금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물. 그러니까 현장 가셔서는 전세권이 한 문제가 나와 있을 텐데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자, 그냥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뭐 이렇게 되면 토지 건물이 다 들어온다는 소리고요. 지금은 건물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건물만 생각하시고 토지의 전세권 설정했다 그러면 토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1번 을의 전세권의 기한은 10년을 넘을 수가 없다. 그리고 2번이 1년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건물 전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물 전세. 자, 건물에 한해서 1년의 최단 존속기간 보장기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토지라면 가능한데 자, 건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단 존속기간 1년 보장이고. 3번 을의 전세금 반환 채권이 소멸하면 자, 을의 전세권도 소멸한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4번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당시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유효죠. 그러니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자, 할 수 있어요. 자, 유효입니다. 주의하실 건 지상권이건 전세권이건 설정자 동의 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양도가 되는데 양도 금지 특약은 지상권은 아예 붙일 수가 없고요. 아예 붙일 수가 없고 자체가 자, 전세권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5번 전세권은 무슨 비가 안 됩니까? 필요비는 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무 집에 아파트 세를 살다가 이사 갈 때 그 형광등 몇 개 교체했다고 그래서 형광등 교체 비용 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비는 달라갈 수 없다. 유익비는 되십니다. 그래서 64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65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것 찾기 이랬는데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통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인트가 이건데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에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제3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대요. 이렇게는 유치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 자리가 지금 채무자냐 제3자냐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다는 말은 물건이 채무자에게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유치권이 될 리가 없겠지. 그런데 제3자를 직접 점유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계를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계가 100억짜리야. 뭐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시계를 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리비 받을 때까지 나한테 시계를 안 준다. 이게 유치권이잖아요. 근데 100억짜리 시계를 그 가게다 두기가 불안하니까 전문적으로 보관업체에 맡겼다니까요. 유치권자가, 채권자가. 그러면 보관업체가 직접, 간접. 자, 그러니까 제3자가 직접 점유자 아닙니까? 이렇게는 유치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구별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다. 아, 채무자에 넘어갔구나.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3자를 직접 점유자는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유치권은 돈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지. 자,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그런데 3번. 유치권자는 언제까지 유치만 할 거예요. 그래서 안 찾아가면 경매를 청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4번.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의 유치물을 점유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인데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가셔가지고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진행한다 이래버리면 돼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진행한다 이렇게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리고 자, 유치권 행사하려면 뭔 류를 하고 있어야 되죠? 점유. 그러니까 점유가 상실 이랬거든요. 점유 상실, 유치권은 소멸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66번. 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아닌 건 이건 바로 정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일부의 저당권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일부. 저당권의 객체 아닌 것, 일부에는 저당권이 안 된다. 이러시면 되고. 67번. 저당권의 객체 및 효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네요. 1번. 저당권은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지만 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랬거든요. 저당권의 실행비용은 등기될 수가 없으므로 담보가 되지 못한다. 틀렸죠? 자, 실행비용은 영순위로 됩니다. 영순위. 제일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2번. 지상권자가 축적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는 토지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 지상권자가 축적한 건물을 경매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3번.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된 종전소유자도 자, 근저당권 말소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권적 청구권 아닙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는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전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있다. 저당권 말소. 자, 이건 가능하다. 종전 소유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4번.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러니까 이게 부합물 아닙니까? 부합된 물건, 부합물. 자, 그럼 부합이 됐다는 말은 물건은 하나이잖아요. 하나. 자, 그래서 자, 부합된 물건 저당권에게 미치는 게 원칙이다. 맞고요. 5번. 구분 건물의 전유분만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 사용권을 미친다. 그러니까 건물의 권리를 취득을 했다면 그 힘은 토지까지 미친다니까요. 건물의 권리를 갖게 되면 그 힘은 어디까지? 토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67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68번. 다음 중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묶은 것 그랬는데 요물계약 암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현, 대, 계, 보 이렇거든요. 현, 대, 계, 보 요물계약. 자, 현이 뭐야? 현상광고계약. 현상광고. 물은요? 대물변제계약. 그리고 계약금 계약. 그리고 자 보증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거죠. 현, 대, 계, 보 이거 찾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물계약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계약금 계약, 현상광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9번 계약 성립에 관한 자 다음 기수 중 틀린 것 찾기 그랬네요. 양 당사 사이에 동일 내용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 이랬는데 자 지금 청약이잖아요. 청약은 무조건 도달이라고 그랬어요. 청도 그러니까 결국은 청약이건 승낙이건 받아봐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이건 승낙이건 다 도달주의다. 다 도달주의. 자, 그런데 자, 승낙은 예외가 하나 있죠. 격승발. 격지전의 계약에서 자, 승낙은 발송할 때 그것만 예외가 있고 청약은 아예 예외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청도 이러시면 돼요. 청도 이렇게요. 자,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지만 청약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돼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특정, 불특정 다수에게 다 됩니다. 청약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팔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자, 앞에 계신 분에게 직접 특정 분에게 사실래요라고 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 자, 그거는 뭐 사랑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약은 특정, 불특정 다수에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승낙은 누구한테만 하는 거죠? 특정이 되는 거지. 승낙은 특정, 승낙은 특정. 그 차이점입니다. 3번. 승낙자가 승낙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이랬거든요.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했대. 자, 그러니까 뭐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했대. 뭐 조건부 승낙, 이렇게 연착된 승낙 세 가지는 뭘로 본다고요? 새로운 청약. 이건 기억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변경을 가한 승낙, 뭐 조건을 붙인 승낙, 세금 내주면 할게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연착된 승낙 요 세 가지. 자, 세 가지 뭐라고요?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은 이거 뭘로 본다? 새로운 청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승낙견을 정하지 않은 청약이 되하여 상대 대화자가 즉각 승낙하지 않으면 이랬는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대요. 승낙견을 정하지 않은 청약,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그렇습니다. 상당한 기간, 그러니까 즉각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랬으니까 즉각이란 말이 틀린 거고요. 5번. 승낙견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박앤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자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세계백화점에 세일한대요. 그럼 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인된 가격을 사려면 그 기간에 가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간에 가지 않았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도달주니까 도달하지 않았대. 그러면 자 끝문장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70번. 동시일행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동시일행 항변권은 이를 원용하여야 하고 이 원용이라는 말이 주장입니다. 주장. 동시일행 항변권은 이를 원용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동시일행 항변권이라는 게 자, 안 주니까 나도 안 준다. 지금 이 뜻이잖아요. 안 주니까 안 준다. 안 주니까 안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주면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디 가서는 법원에 가시면 주장을 해야 됩니다. 가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동시일행 항변권 문제에서 법원이라는 말이 보이면 무슨 주장해야 되는 거지. 직권으로 판단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2번. 동시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포인트가 여기죠. 이행 불능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이렇게요. 자, 여전히 동시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중매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중매매를. 머릿속으로 이중매매를. 자, 갑과 을이 5억에 매매를 했어. 그런데 7억에 팔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등기 넘어갔대. 그러면 제1 매수인은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대상 청구. 그러면 원칙은 건물 받고 5억 주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건물이 7억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을이 매도인에게 7억을 달라고 요구하려면 5억을 줘야 된다고. 동시관계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자, 그냥 암기합시다. 자, 이행 불능으로 발생된 손해배상 채무도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관계. 3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하면 이행기를 도과하여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의 핵심이 뭐냐면요. 동시이행 항변권의 핵심이 자, 지금 내가 그냥 안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안 주니까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안 주니까 안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항변권의 핵심이 되겠어요. 항변권. 내가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소리가 되겠고요. 4번.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에 이랬거든요. 자, 빠지게 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이행 제공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틀렸는데 자,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행하는 것만 의무인 게 아니라 받는 것도 의무라니까요. 그러니까 수령지체 그러면 받아야 될 날짜에 안 받았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것도 잘못인 거지. 일단 잘못한 거 맞아요. 무슨 얘기냐? 제가 매수인이고, 자, 앞에 계신 분이 매도인인데, 제가 오늘 잔금을 들고 집에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잔금 주고 등기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잔금을 두고 간 거지. 근데 피해버렸다니까요. 이걸 수령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오면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자, 내일 또 갈 거예요. 갈 때 잔금을 들고 가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잔금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잔금을 집에 두고 그냥 몸만 가가지고 야 등기해줘 라고 이렇게 그러면 수령지체 빠진 자도 뭐라 할 거야? 가서 뭐 가지고 와? 잔금 가지고 와. 그러니까 상대방은 수령지체에 빠졌대요. 그래서 근데 봐봐요. 다시 이행 제공을 계속하지 않아요. 잔금을 안 가지고 와요. 그러면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요. 못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그리고 동시에 항변권에 붙은 채권은 자, 이 수동채권인데 스스로 수동. 자, 누가 일까요? 매수인이 스스로 수동채권. 이렇게요. 자, 퉁칠 수는 있다. 자동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7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1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이다. 그런데 제3자 병의 방화로 갑과 을의 과실 없이 그 주택이 소실됐대요.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 그러니까 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에 빠졌대요. 그러면 위험부담에서는 지금 채무자를 부동산 소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에 빠졌으니 내가 이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걸 위험부담이라고 하신다. 위험부담. 그런데 내가 이행을 못하지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누구 잘못? 채권자, 매수인. 채권자 잘못, 채권자 수령지체. 이 말이 보이게 되면 그때는 내가 이행을 못하지만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위험부담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1번. 갑과 을 상호간엔 채무 불이행이란 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험부담이에요. 위험부담. 그러니까 채무자의 잘못으로 후발적 불행에 빠졌다면 채무 불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채무자 규책 사유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위험부담이야. 그럼 위험부담 어떻게 돼? 받은 거 다 되돌려주고 내가 이행을 못하니까 달라갈 수 없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지. 자,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번. 갑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을에게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받은 건 다 되돌려 주시고요. 이미 받은 건 다 되돌려 주고, 자,
그리고 내가 이행을 못하니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3번 갑이 채무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갑은 을에게 잔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리고 4번 위와 같은 경우에 갑에게 잔금 지급 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특약.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계약법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은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다 임의 규정이라니까요. 강행 규정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원칙은 내가 이행을 못하니까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는데 자 내가 이행을 못하더라도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특약 붙일 수도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5번 만약 을의 수령지체 중에 이랬거든요. 수령지체 중에 수령지체 이 말 그러면 을은 누굽니까? 을은 채권자죠. 채권자. 그러면 채권자 귀책 사유, 채권자 수령지체. 그러면 자, 끝 문장은 뭐예요? 있다. 자, 그래서 자, 만약 을의 수령지체 중에 이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더라도 주택을 인도받지 못한 을은 봐보세요. 을은 지금 갑은 청구할 수 있다니까. 자, 을은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된다가 아니라 지급해야 된다니까요. 5번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위험부담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무자, 부동산 소유자 계약하면서 받은 거 있다면 다 되돌려주고 자 내가 이행을 못하니까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끝나면 돼. 청구할 수 없다 받은 거 되돌려준다. 그런데 자 매수인, 채권자 귀책 사유, 채권자 수령지체 이 말이 보이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청구할 수 있다로 이렇게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72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찾기 그랬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1번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그림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다? 자 그리고 병에게 그러니까 얘가 자 요약자가 되고 얘가 낙약자가 되고 수익자죠. 그러면 을은 낙약자입니다. 자 갑과 병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를 무슨 관계라 그래? 대가 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관계? 대가 관계. 그러니까 갑과 병의 항변으로 대가 관계 항변으로 자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가 관계의 흠결 옆구리가 결려요. 자 그래도 전체 계약에 영향을 안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요약자도 낙약자에게 이행을 해야 하고 낙약자도 수익자에게 이행을 해야 한다야. 해야 한다. 그래서 을은 갑과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얘도 이행을 해야 하고 이행하고 그런데 만약에 보상관계 흠결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만약에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사기를 쳤대요. 그러니까 머리잖아 머리. 보상관계 흠결이 있다면 그때는 대항할 수 있지만 이 대가관계 흠결 가지고는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요. 2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후에도 자, 그러니까 을이 대금을 지급 갑은 요약자 아닙니까? 요약자는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수익자에게는 해제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약자는 해제권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3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오케이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그러니까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대요. 오케이를 했대요. 그러면 권리를 무슨 득 한다? 취득. 4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 해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오케이를 한 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사갖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자가 오케이를 했다니까 받는다고 오케이를 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케이를 한 후에 합의 해제를 해봤자 그 효력은 자 수익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5번. 의리부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이 을은 누굽니까? 을은 낙약자죠, 낙약자.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환 청구가 안 돼요, 반환 청구가.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요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약자가 요청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상회복 의무도 요약자가 부담을 하는 거지 수익자가 부담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7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73번. 해제와 다른 제도를 비교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그랬는데,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나 해제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약. 그러니까 먼방이가 돼. 쌍방의 합의. 해제 계약은 합의. 2번. 해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나, 해제 조건은 그 성취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조건은 성취시. 이거는 2번. 3번. 해제는 계약에 한정되나 그랬으니까 계약 해제 이럽니다. 계약 해제. 자, 취소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 전부에 대해서 쓰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무효 취소라는 말을 쓰시는 거고, 해제는 계약 해제 그렇습니다. 계약 해제. 4번. 해제는 소급효를 가지나 해제 조건은 어느 경우에도 효력을 소급시킬 수가 없다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건. 그러니까 원칙은 자, 조건 성취 한때야 때. 그런데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소급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소급시킬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4번 틀렸고요. 5번. 해제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이게 실권약관 그랬습니다. 실권약관이 뭐냐면, 자, 두 가지인데, 자, 중도금 미지급, 그리고 잔금 미지급,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자,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미지급, 계약은 자동 해제가 된다라고 조건을 붙였어요. 근데 그때 안 줬어요. 자, 그러면 자, 자동 해제가 된다 이 말이 된 거고, 자, 잔금 미지급,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준대. 그러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대라고 해도 자동 해제가 안 되죠. 상대방 이행시에 빠지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 빼고 중도금 미지급, 자, 잔금 미지급, 이걸 실권약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자, 중도금 미지급, 자, 필요 없어.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 미지급 한때 자동 해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7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74번.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기 그랬는데, 매매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입니다. 2번.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낙성이라니까요. 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자,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러니까 뻐꾸기만 날리시면 된다니까요.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매매계약은 성립에 있어서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분료식. 그리고 4번.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5번. 매매계약에서 재산권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라 그랬거든요. 반대급부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전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었다 이러면 매매라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교환계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5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찾기 그랬는데, 자, 여기 해약금 해제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해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는 교포수배네요.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 상한 교포수배.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에서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다.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 두 가지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자, 첫 번째, 별도의 손해배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자는, 그러니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 게 손해배상 해준 거고요. 수령자는 배액 상환을 한 게 자, 손해배상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에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이라는 게 없다. 두 번째, 원상회복도 없습니다. 봐보세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주었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자, 없던 일로 해. 이게 맞는 거지.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은 다시 되돌려 받는 건데요. 그럼 그 포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해약금 해제는 두 가지가 없다. 무슨 배상 없고, 손해배상 없고, 손해배상 없고, 원상회복 없고요. 2번,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성질을 갖는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약금 해제 두 가지, 무슨 회복 없고, 원상회복 없고, 손해배상 청구권 없고요. 4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으로서 주된 계약의 성립 이전 또는 동시에 행해질 필요가 없다요. 없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오늘 쓰고요. 계약금 내일 드릴게요. 저 실제로 그랬거든요. 밤에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썼거든. 그런데 이게 그때 제가 체크가 됐을 때 가지고 그게 계좌이체가 안 되는 거예요. 체크하도록 그 한도가. 그래서 다음날 제가 보내드릴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니까 계약금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날 준 거거든. 그러니까 꼭 반드시 동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하나. 자, 위특 그랬잖아요. 이게 약정이 특약이니까. 자, 위특 이렇습니다. 위특 이렇게 위특.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 위특. 그래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이 되는 겁니다. 7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76번. 임차인 갑은 임대인을과 의뢰 건물 전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근데 임차권 등기를 못했답니다. 자, 옳은 것 찾기 이랬습니다. 자, 1번. 갑과 을이 건물 면적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면적이 부족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랬는데, 자, 이 담보 책임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자, 유상계약이면 담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계약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매매, 교환 꼭 이 지문, 임대차 이 세 가지. 자, 시작.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요. 매매, 교환, 임대차 담보 책임 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교환에서 나올 수 있으니 꼭 자, 같이 체크해서 기억을 하세요. 2번. 계약 체결 시 제3자 병이 건물 전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갑은 임차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 병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임차권에 기해서 임차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이게. 임차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임차인은 채권자지 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임차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3번. 갑이 물론 점유권 가지고 하는 건 예외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3번. 갑이 필요비를 지출했대요. 나 피가 부족한데, 나 피가 부족하다. 뭐야? 종료시가 아니라 득시죠. 즉시. 유익비가 종료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3번. 임차인의 피용 사항 쪽으로 가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갑이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자, 비용 사항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에요. 포기 약정이 됩니다. 근데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 포기 약정은 무효고 이렇습니다. 5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위 건물 전부를 전대를 했대요. 자, 전차인은 을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자, 임차권을 양도 전대하고자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를 했다면 임대차 해지 사유고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7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77번. 주택임대차의 법정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것 찾기 그랬네요. 이게 지금 바뀌고 안 나왔으니까 지금 주택이죠. 주택만 바뀌었거든요. 여기 주택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6월에서 2월 사이 요거 여기 1월에서 2월로 바뀌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2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 해야 된다. 2번. 임차인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나 임차인의 현전 의무 위반이 없어야 된다. 2기, 주택은 2기, 상가는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자, 주택임대차가 법정 갱신됐대요. 그러면 동일한 조건, 기간 2년, 동일한 조건, 보증금 그대로, 자, 동일한 조건, 기간은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존속견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므로 당사자는 법정 갱신, 당사자는 언제나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임차인은 할 수 있지만
누구는 안 되시는 거예요? 임대인은 안 되는 거예요. 임대인은 안 된다. 이렇게. 5번. 임차인이 임대차 해지를 통지를 했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3개월이 경과가 되어야 자, 임대차는 소멸한다. 이렇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78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건 찾기 이랬네요. 1번.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 건물 분수 떴다. 주택이건 상가 분수 떴다. 2분의 1입니다. 분수 2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니라는 거 마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임대인이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임대차 법정 갱신이거든요. 법정 갱신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이잖아요. 그런데 법정 갱신됐다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도 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 3번. 임대인의 차임증액 청구는 연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자, 프로는 5% 그랬습니다. 프로는 5%, 분수는 몇 프로? 2분의 1 이거요. 4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해 경매를 신청할 때는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할 때는 그때는 인도하지 않아도 되고요. 보증금을 수령할 때는 인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 임차권 승계인데, 임차권 승계. 그러니까 사실상의 배우자 이랬으니까 이제 좀 동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거는 주택에 사는 거지, 자, 중국집에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규정이. 그래서 7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79번. 가등기 담보권 시행통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찾기 이랬거든요. 1번. 자, 통지사항은 청산금이 얼마라고 통지하시는 거죠. 2번. 통지 방법은 반드시,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하지 이게. 자, 통지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제한이 없습니다. 3번. 통지 상대방은 채무자, 물상보증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채 3자이다. 다 해야 된다는 소리고, 통지 시기는 언제 하죠? 변제기 이후입니다. 변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야, 청산금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전부터 약 올린 것도 아니고 얼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가등기 담보법이 지금 적용된다는 말은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니 자, 무조건 시행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달됐다 하더라도 통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80번.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 시행 후입니다. 시행 후에 갑은 을 소유 X부동산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병에게 매수 자금을 건네 병이 을과 직접 매매 계약을 하도록 하여 계약형 이전 등기 역시 병 명의로 해두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은 을 소유 X부동산을 취득하려 했으나 세금 문제 이유로 병에게 매수 자금을 건네. 그러니까 항상 사례 문제가 나오면 부동산 소유자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을이잖아, 을. 그러니까 자, 을 것을 사는데 갑이 병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매수 자금을 제공했다.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계약형 이거죠, 지금. 이렇게. 그러면 갑과 병의 계약형에서는 이게 중간생각형이건 계약형이건 어쨌든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을이 악이래요. 을이 악이래. 그러면 전체가 다 없던 일로 되는 거니까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병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3번. 병이 명의시타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정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러니까 명의신탁에서는 제3자 출연, 그러니까 정의겠습니다. 제3자가 이렇게 출연을 했대. 그러면 제3자는 선의하게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이니까 을은 정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 을이 선이래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유효. 자, X부동 소유자는 이제 병이 취득한다. 자, 5번. 을이 선인 경우에 갑은 병에 대해서 자, 취득한 소유권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명법 시행 전이라면 1995 실명법 시행 전이라면 자, 부동산 자체를 달라갈 수 있었지만 시행 후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무효 아닙니까? 무효.
자체가 무효. 둘이 만난 적이 없는 건데 어떻게 부동산을 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 실명법 시행된 후에는 자, 소유권이 아니라 매수 자금만 이래. 매수 자금, 소유권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자, 3회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셨는데요. 아마도 그 출제란 제 입장에서는 현장에서는 이 시험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보다 살짝 더 어렵게 지금 출제를 하고 있으니 이런 식의 문제를 이렇게 좀 익숙하게 풀고 가시면 현장 실제 시험지를 받아보면 좀 쉽다라고 느끼시라고 이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아직 우리한테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절대로 펼치시면 안 되고요. 딱 필요한 부분만 엑기스만 딱 잡아가지고 땅땅 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또 뭐 갑자기 뭐 폭우도 내리고 막 그래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다 같이 자, 화이팅 하시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3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